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의 천자문 사전은 제68화 여송지성입니다. 가틀여, 소나무송, 갈지, 성할성이 되겠습니다. 이 사자를 직역해 보면은 소나무와 같이 무성하다가 되겠습니다. 소나무나 대나무는 추운 겨울이 되어도 푸른 잎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변치 않는 군자의 지조와 절개를 이야기할 때 흔히 소나무나 대나무를 빗대어 이야기하곤 합니다. 논어 자한편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. 세한 연후, 이 추운 겨울이 지난 후에야 송백지 후조야, 이 송백이 뒤늦게 시듬을 알게 된다. 이 송은 소나무, 이 백은 척백 또는 이 잣나무를 말합니다. 이 그림은 조선 후기 학자였던 이 주사 김정희가 그린 세안도입니다. 일부분이죠. 이 굵은 소나무와 이 좌측의 이 꼿꼿이 솟은 잣나무가 인상적입니다. 세안도는 조선시대 최고의 문인화로 추앙받고 있는데요. 제주도에 유배 중이던 김정희가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자신을 끝까지 잊지 않고 도와준 제자 이상적의 변치 않는 마음에 이 논어 자한편의 이 구절을 떠올려 이 세안도의 글과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. 세안도는 이상적에게 선물로 보내졌습니다.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가틀여를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 자는 여인여 그리고 입구자의 합자입니다. 여인여의 각골자는 여성의 이 젖가슴을 특징적으로 그리고 있고 또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입니다. 이는 마치 순정적인 여성상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 머리에 이렇게 관모가 씌워진 형태들이 많습니다. 이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당시 시대상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. 고대 신석기 시대는 시족 구조의 모계사였기 때문에 여성의 지위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. 그러나 청동기 이후 부족 간의 전쟁으로 왕권 국가로 발전해 나가면서 전쟁을 책임지는 이 남성이 득세하고 이 모계사회는 부계사회로 변화됩니다. 여성의 사회 진출은 이때 막히게 되는데요. 따라서 각골자에 나타난 이 여인의 모습은 시족사에서 제사장을 맡은 여인이 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모습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. 이러한 관모는 이 근문에 와서는 사라져 버렸습니다. 그래서 초기 각골문에서 이 여인여라고 하면은 이 경건하다는 뜻도 있었습니다. 그러나 나중에 부계사회로 변화되면서 이 여인여는 이 여인을 업신여기거나 또는 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. 입구자는 여러분 설명이 있었죠. 사람의 입을 그린 상형 문자죠. 그래서 그 의미가 출입구, 주둥이 또는 그 기능인 먹다, 말하다 또는 이 식솔, 인구 등의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. 가틀여는 이 여인의 이 말에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여인이 말에 순종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은 이 신석기 시대에서 이 모계사회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이 자형은 이 어머니의 말씀을 따르다, 순종하다고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. 따라 이 어머니의 말에 따르다는 뜻이 발전하여 같게 하다, 같다는 뜻을 가지게 되고요. 하지만 이후 건문에 와서는 이 부계사에서는 이 남자의 권위가 올라가게 되면서 이 자형의 뜻은 변해서 여인이 이 남성의 말에 따르는 형태로 풀이가 됩니다. 더구나 유교 문화가 퍼지면서 여자는 삼룡지도에 따라서 어려서는 부모, 결혼해서는 지아비, 이 나이 들어서는 이 아들의 뜻에 따라 자기 뜻을 같이 해야 한다는 사회 통념이 성립됩니다. 이제 오늘날 사회는 성평등을 위해 나아가고
있습니다. 잘못된 남성 우월주의나 여성 우월주의를 배격하고 상대의 성을 존중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. 같으려가 뜻하는 바는 이 같다, 같게 하다, 어떠하다, 미치다, 따르다, 이르다 등이 되겠습니다. 다음 자는 소나무 송입니다. 이 자는 나무 목과 공평할 공의 합자입니다. 나무 목은 제가 여기 잘못 적었네요. 이 나무 목은 나무를 그리는 상형 문자죠. 그래서 그 의미가 나무 또는 이 목재를 뜻합니다. 또 나무는 이 땅을 뚫고 하늘로 솟아오르는 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목화토금수 오행에서 이 시작을 알리는 이 자형으로 쓰이기도 하죠. 이는 계절로 따지면 봄이고 하루로 치면 해가 떠오르는 이 아침 또는 그 동쪽 방향으로는 동쪽을 뜻합니다. 공평할 공은 이 공평하다 또는 똑같이 나누다, 즉 공평되다는 뜻이 있고 또는 높은 일을 올려 부르는 자형이기도 합니다. 이 자형을 보면은 이 8팔과 444의 이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은 각 골자를 보면은 444는 없고 8팔 그리고 입구자가 있는 형태입니다. 그런데 이 입구자 형태는 점차 이 네모지거나 이 둥근 뭔가로 바뀌고 있는데요. 8팔은 원래 두 팔을 펼친 모습에서 나온 자형이지만 이 형태 때문에 둘로 나누다는 의미도 있는 자형입니다. 따라서 이 자형은 아래 놓인 이 네모지거나 이 둥근 뭔가를 공평하게 둘로 짜갠다, 나눈다는 표현으로 풀이가 되었습니다. 일부 건문에서는 이 둥근 뭔가를 이 둘로 나눴다 해서 이 두 개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. 그런데 소전에서 오면서 둥근 뭔가는 형태가 비슷한 이 444로 변형이 되었습니다. 이 444는 원래 내 것을 의미하는 이 속뜻이 있기 때문에 이거 나누어 소유하다는 풀이가 됩니다. 그렇지만 이 건문 형태를 그대로 이어받은 이 자연 형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. 이 자도 역시 소나무송이죠. 이 공평할 공은 이 동등하게 나누어 가지다는 표현을 인해서 그 의미가 똑같이 나누다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으며 이 밖에도 공변하다, 함께하다, 공평무사하다 등의 뜻도 있습니다. 또한 이 나란 일을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 자형은 관청 혹은 관리라는 뜻이 있고 또한 이 올바른 사람, 높은 사람을 뜻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공이라고 하면 차츰 상대를 높여 부르는 일반 관사로 사용하게 됩니다. 한편 다르게는 여럿이 나누어 가지다는 의미에서 공이라고 하면은 널리 여럿이 라는 뜻도 있습니다. 소나무 송은 이 동등하게 둘로 나누다는 이 공평할 공 그리고 나무목의 이 합자입니다. 이는 소나무의 이 침엽이 두 갈리로 균등하게 나누어진 것을 표현하기 위한 자형이 되겠습니다. 소나무의 침엽이 또한 이렇게 뭉쳐진 모습에서 이 더벅머리란 뜻도 있고요. 또 헐겁다, 느슨하다는 뜻도 있습니다. 그런데 참고로 잣나무는 이 침엽이 네 갈래가 되겠습니다. 다음 자는 갈지자입니다. 갈지자는 땅을 뜻하는 이 수평획 그리고 이 발지자의 조합으로 된 자입니다. 이는 땅을 딛고 걷는 이 발을 표현한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자는 발의 기능인 걷다, 가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. 이는 땅 위를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여 영향을 주다, 사용하다, 도달하다는 뜻도 있습니다. 또한 이 연속하다는 뜻이 있어서 뭐뭐에 있어서 뭐뭐의 등과 같이 문장을 계속 이어주거나 진행시키는 어조사로 이 갈짓자는 또한 사용되고 있습니다. 이에 비해서 이 멈춰서 있는 이 발만을 그린 자형이 바로 거칠지가 되겠습니다. 이 자형은 이 멈춰선 발이므로 움직임을 멈추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요. 그래서 자형은 거치다, 멈추다, 도달하다,
머무르다, 막다, 거주하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. 그런데 보통 구성자로서 이 거칠지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대부분 가다는 이 발지자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. 그리고 거리를 뜻하는 이 두 인명과 발지자의 조합은 거리를 가다 또는 움직이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죠. 소전에 이르러서 이 두 인병과 발지자의 조합은 길게 걸을 인자 혹은 시험시험 갈 착의 형태로 따듬어지게 됩니다. 오늘의 마지막 자는 승할 성이 되겠습니다. 이 자는 이룰 성과 그런 명의 합자입니다. 이룰 성은 무기를 뜻하는 이 개술자와 이 못정자의 이 조합이 되겠습니다. 개술은 이 창끝에 이 볼록한 도끼가 달린 무기입니다. 이 자는 이 농기구로는 이 추수용 낫을 닮아 있는데요. 그래서 추수철인 음력 9월을 상징하며 12지에서 9월에 해당하는 이 개에 해당되어 개술자로 오늘날 널리 불리고 있습니다. 못정자는 이 영역을 의미하는데요. 따라서 이 무기를 뜻하는 이 개술과 이 못정자의 이 조합은 무력으로 영토를 정벌하다는 표현이 됩니다. 그래서 자영에는 정결하다, 평정하다, 다스리다는 뜻이 있고요. 그리고 이 평정의 의미는 점차 임무를 완수하다는 의미로 발전되었고 나중에는 이루다, 완성하다는 뜻이 포함하게 됩니다. 오늘날 이 이룰성이 뜻하는 바는 이 이루다, 우거지다, 성숙하다, 다스리다, 평정하다, 완성하다, 성인이 되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. 그런 명은 음식을 담는 이 그릇을 그린 자형입니다. 각골자는 이 바닥이 깊은 이 토기 형태였으나 건물이나 소전을 오면서 점차 이 받침은 길어지고 이 담는 이 용기 파트는 이 납작해집니다. 그런 명은 그 의미가 그릇, 덮개, 접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. 승할성은 각골부터 있었던 아주 오래된 자형입니다. 자형은 제사에 사용하던 이 제기 또는 이 음식을 담던 이 커다란 그릇을 의미하는 이 그런 명과 이 무기를 뜻하는 어, 어, 개술자의 합이 되겠습니다. 이 자형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성대의 제사를 지내던 이 의식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. 제기 주변의 이 점들은 음식이 그릇에서 넘쳐 흐르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건문에서부터 이 개술자는 정벌을 뜻하는 이 이룰성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. 자형은 성대한 제사를 의미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성하다, 왕성하다, 두텁다, 많다, 무성하다, 담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.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사자 여송지성 즉 군자의 절개는 이 소나무와 같이 항상 푸르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옛날 오온절구 중에는 이런 시가 있습니다. 이 녹죽 군자절 푸른 대나무는 군자의 절개요. 청송 장부심 푸른 소나무는 장부의 마음이니 인심 조석변 사람의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변하나 산색 고금동 산의 빛깔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구나. 이거는 추구집에 나오는 구절인데요. 추구집은 이 오온절구로 된 식구를 모아놓은 옛 시집 중의 하나입니다. 사람으로 태어나 이 올바른 것을 추구하고 그 절의를 끝까지 지킬 수 있다면 충분히 군자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